토사격장을 폐쇄하라고 외친 분이 있어요. 장 유치 철회하라! 아,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사실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포사격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둥그런 원 지역의 맨 가운데 저희 집이 있고요. 저희 동네가 있어요. 예일이 1인데 우리 예일 1위는 정말 조용한 동네입니다. 정말 착한 동네고요. 큰 욕심 없어요. 매일매일 그저 조만한 농사 짓고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8월 12일 날 저녁 때 전화를 받았어요. 상주시장에 와가지고 외사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동네에 포사격장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뭔 포사격장?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지도를 보니까 정말 우리 집이 우리 동네가 그 둥그런 원 안에 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 어디로 가지? 우리 어디로 가지? 여기 군사확장 들어오면 쫓겨날 텐데 석 달 동안 지금까지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지? 이 생각으로 살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음이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어디로 가지? 저희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어디로 가요? 우리 동네 정말 조용한 동네거든요. 땅값도 싸요. 개발이 안 돼서 시에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땅값이 싸요. 우리 동네 땅 10평 팔아도 딴 데 가서 한 평 못 사요. 우리 동네에 사는 집 얼마 쳐주겠어요. 허름해가지고. 그 집 보상받고 땅 보상받아봐야 여기 상주시 아파트 월세도 못 들어가요. 집 뺏기면 갈 데 없고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땅이 직장이에요. 땅 뺏기면 실업자 되는 거예요. 집 뺏기면 노숙자 되고 땅 뺏기면 실업자 되고 지금 우리 동네 다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 마을에 가 모여서 얘기할 때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저는 정말 이걸 나라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나라 일이 아니에요.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는데 누가 우리를 쫓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대구시가 하는 거래요. 대구시가 왜? 대구시가요. 대구시 수성구라고 있어요. 대구에서 제일 비싼 땅, 제일 잘 나가는 곳. 아파트 평당 가격이 4천만 원씩 하는데 거기 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공시지가가 그러니 판매를 하면 몇 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평당. 우리보다 땅값이 1,000배 좀 나는 데예요. 거기가. 거기에 군부대가 있어요. 제2작전사령부라고. 넓은 군부대가 있으니까 대구시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군부대만 없으면 저 땅 가지고 아파트 짓고 떼돈 벌 텐데. 그래가지고 홍준표 그 시장이 국방부에 가가지고 나 니네 군부대 옮겨라. 내가 딴 데 가다가 군부대 지어줄 테니까 그걸 옮겨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수성구에 있는 비싼 땅, 우리보다 1000배나 비싼 땅, 그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 짓고 떼돈 벌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기부대 양효 사업이라고 그래요. 기부대 양효. 무슨 말이냐면 대구시가 민간업자와 손을 잡고, 여러분 대장동 생각하면 돼요. 성남 대장동. 성남시가 민간업자와 함께 그 땅 개발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시가 민간업자와 함께 손잡고 상주에 있는 우리 땅 뺏어서 싼 값으로 보상하고, 여기 연원에 본강에 땅 뺏어서 싼 값으로 보상하고. 올해 땅값 싸니까. 우리 땅값 싸잖아요. 대구에 비하면. 보상하고 거기다 군부대 짓고, 대구에 있는 군부대를 옮겨놓고, 대구 군부대가 떠나면 대구 군부대가 깔고 앉았던 그 수성구 땅 민간업자하고 대구시가
받고 그걸 양여, 여기 땅을 기부하고 거기 땅을 양여하는 거예요.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돈 장사하고 땅 장사해서 떼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가 이거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건설업자들 배불리려고 우리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쫓겨나요? 왜 대구에 있는 사람들 배불리려고 왜 우리가 쫓겨나요? 왜 우리 쫓겨나서 노숙자 되고 왜 우리 쫓겨나가면 실업자 돼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못 물러나요. 절대로 물러날 수 없어요. 누구 좋음을 시키려고?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라잖아요. 지금 국방부는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한테. 왜? 왜 옮기기 싫어. 이거 대구시가 옮겨줘 제발. 그러면 옮길 테니까 군사격장도 만들어줘. 원래 600만 평 요구했어요. 대구시한테. 우리 상주시는요 지금 국방부랑 얘기 못해요. 대구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구시가 하는 사업이니까. 대구시한테 요구한 거예요. 600만 평 사격장 달라고. 대구시가 생각해보니까 600만 평 얘기했다가는 다들 손 놓을 것 같으니까 다들 나 우리 안 해 그럴까봐 300만 평으로 줄여서 300만 평 내놓으라고 한 거 우리한테 한 거예요. 국방부는 지금 아예 옮기기 싫어. 사격장 주지 않으면 안 옮겨. 이래가지고 지금 사격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격장이 뭐 하는 사격장이냐?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가 이를 넘어와서 여기 들어오고 그 제2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곳이 운영하는 종합 야외 훈련장이에요. 종합. 그러면 이 제2작전사령부라는 데가 이렇게 어디를 관할하는 데냐? 알아봤더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체를 관할하는 사령부가 제2작전사령부고요. 그 중에 하나가 54단이고요. 그 54단이 운영하는 사격장이 경주에 있는 안강사격장 40만 평짜리예요. 그 40만 평짜리 안강사격장이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사격장은 몇 평이냐면 315만 평이나 돼요. 35만 평. 그러니까 종합사격장이라고요. 충청도에 있는 부대, 전라도에 있는 부대, 경상도에 있는 부대를 모두 총괄하는 그러한 제2작전사령부가 운영하는 315만 평짜리 사격장이라고요. 지금 말로는 우리 박현포까지밖에 안 쏴. 탱크는 안 쏘고 그리고 헬기 사격도 안 해. 이렇게 했다고 상주시장이 약속했다는 거야. 그걸 믿어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포항에 수성사격장이라고 있어요. 포항, 요 가까운. 거기도 300만 평이에요. 그런데 거기 원래 해병대 사격장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헬기 사격해요. 헬기 타고 와서 헬기에서 포 쏘고 총 쏘고 사격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기도에 훈련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훈련장이 좁거든요. 여기 300만 평짜리 포항 사격장으로 헬기가 와가지고 여기서 사격을 해요. 그때 포항세장한테 허락받고 했어요? 아니요. 여기 외서에 315평짜리 사격장 국방부로 넘어가면 그거 국방부 거예요. 상주시 거 아니라고. 그러면 국방부가 포 쏘고 탱크 쏘겠다는데 상주시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포항의 수정사격장을 원래 헬기 사격하고 있었나? 안 했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탱크화도 쏘고 헬기화 쏘지 말는 법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래요. 근데 이 포사격장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포사격장 정말 이거 문제 많다. 이건 물러나야 된다.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요 분이에요.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포사격장 폐쇄라고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포사격장을 폐쇄하라고 외친 분이 있어요. 앞장서서. 그래서 시민들 앞에서 이 앞장서서 얘기하고 시민들 앞에서 우리 중동에 있는 공군 포사역장 폐쇄해라, 이거 안 된다 하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포사격장을 반대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고 상주 시민의 정당한 요구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강영석 도의원이에요. 강영석 도의원이 2012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고 상주 시민의 정당한 요구다. 군사격장 폐쇄하라. 앞에 한번 구호를 세웁시다. 군사격장 폐쇄하라. 괜찮네 이거. 누가 그랬다고요? 강영석 도의원이. 언제? 2012년에. 이분은 군사역장에 왜 문제인지 잘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대했던 분이 이제는 군부대 유치에 앞장서고 군사격장 문제없다고 선전하고 다니세요. 사실 군부대 유치에 가장 애탄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구시장, 대구시장. 왜? 저 빨리 치워버리고 저기다가 땅 개발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부대를 받으시면 되게 좋아요. 빨리 가져가세요. 라고 선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대구시장이에요. 상주시장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군부대 온다고? 그러면 문제 없나? 우리 시민들한테는 피해 없을까? 포사격장 온다고? 그럼 우리 시민들은 힘들 텐데? 대구시, 니네들은 뭐 해줄 건데? 우리가 이거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군부대 오면 우리 대단히 부담돼요. 포사격장? 괜찮아요. 괜찮대요. 지금 공군사격장보다 더 큰 310원평짜리 사격장을 자기는 공군사격장 반대했던 자기가 이 포사격장 유치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포사격장을 2개나 안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상주는 중동에 있는 공군 포사격장과 외서에 있는 315망짜리 포사격장을 끌어안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그런 군사격장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연원동 들어오는 54단 제2작성사령부, 여기는 사격장이 없습니까? 거기 신병교육대 있고, 신병교육대 있고요, 보훈예비훈련이 있고요, 자체적인 군인들 훈련해야 됩니다. 소총 사격장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개인학위는 연원동에, 포사격은 외서에, 공군사격은 중동에. 참 볼만한 도시가 됩니다. 맨날 포성에, 총성에, 화양연기에, 이런 도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상주시장께서 이 선전물을 들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군부대가 오면 면회하는 것만으로도 1,000억이 떨어진다. 상주 1,000억. 상주 시내 점포가 1,000개면은 점포 하나당 1억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1억씩.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궁금해요. 1년에 면회하는 것만 1,000억씩 떨어지는 이 군부대를 대구를 왜 쫓아내려고 그럴까? 그 1,000억씩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봤어요. 이 사람들 내는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 말씀하시기를 병사 1인당 1년에 10번 면회를 온대. 10번. 여러분 자식 군대 보내고 몇 번 면회 갔어요? 한 번 갈까 말까죠. 10번 면회 온대. 1년에 10번. 면회 올 때마다 300만 원씩 준대. 300만 원씩. 300원. 그래서 임실군에는 군인이 2,000명인데 거기에 떨어지는 이익이 600억이었대. 600억이었대.
그러니 우리는 1,000억 떨어진대. 1년에 10번 보내요. 그럼 18때부터 300만 원씩 상주에 쓰고 가니 우리 상주에 1,000억이 떨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00만 원씩 써보려고 해서 하루 저녁에 쓸 수 있나? 10번 면회 가보세요. 죽어납니다. 이걸 여기 이렇게 뻗어지 써놨어요. 1,000억이라고. 저기 있는 그 군인 가족들이 때로 온대. 6,000명이 나온대. 6,000명이나 1,600세대 4명씩 자녀 둘에 그 엄마 아빠 4명 한 가구당 4명씩 6,000명이 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작전사령부가 있는 수송사격장은 대한민국 강남 대치동 말고는 최고의 학군입니다. 대구의 대치동이요 8학군 못지않는 학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값이 비싸요. 왜?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지금 다 수성구로 가려고 그래요. 학원 많고 학교 좋고. 거기서 애들 기르던 군인 가족들이 아빠 여기 온다고 애 데리고 오겠습니다. 많이 오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게다가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애들이 없어요. 애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문 다 닫았어요. 초등학교도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 수두룩해요. 중학교도 많이 줄었어요. 군인도 많이 줄었어요. 오죽하면 성일종 국회의원이 50대 60대가 재입대해가지고 군대 경비 서야 한다고 하잖아요. 군인이 없어요. 여기 상주대대라고 작년 11월 달에 김천으로 통합했어요. 왜? 군인이 없으니까. 저기 전방의 이기자 부대 사단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군인이 없으니까. 60만 대군이 아니야 이제는. 40만 줄고 있고요. 군부대가 들어오는 그때쯤 되면 30만, 좀 지나면 20만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군인들 오면 막 와서 막 사 먹고 막 휴가 가고 막 면회 와서 막 상주가 막 엄청 잘 된다고 하죠. 군인이 있어야지. 군부대가 완공돼서 들어올 때쯤 되면 우리나라 군인들 30만 될까 말까예요. 군인들 어디로 가요? 전방 가죠. 전방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후방에 군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태백에 가고 도계에 가보세요. 탄광 폐광되고 나면 뭐만 남아요? 건물만 남아요. 원하마나 여기 군부대 크게 지어놓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그 부대에 근무할 군인이 없습니다. 여기도 폐허되는 거예요. 무슨 상주가 군부대 와가지고 상주 인구보다 군부대가 더 빨리 줄어요. 상주 인구 주는 것보다. 그래서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계화 부대, 즉 군인이 없으니 무기로 대체하죠. 포 열심히 더 쏠 거예요. 포 열심히 더 쏘고 총 열심히 더 쏘고 더 큰 포, 더 무서운 포를 쏠 거라고요. 어디서? 사격장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이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여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결코 우리 예일이 사람들, 대전이 사람들 안 떠나요. 못 떠나요. 떠날 데도 없고요. 그리고 대구에 건설할 때들 배불리기 위해서 못 떠납니다. 안 떠날 거니까 대구시장님은 절대로 상주를 생각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그냥 큰 욕심 없이 그대로 살고 싶어요. 뭐 다 해달라는 거 없어도 좋아요. 그냥 어제 사는 것처럼 오늘 살고 내일도 살고 싶어요. 맞죠? 맞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예서면 본강리에 살고 있는 김정열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데 살고 있죠? 군부대가 들어오는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인 좋은 곳에서 3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제가 사는 마을에 군부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런 결정을 한
시장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집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또 이런 우리들의 행동이 앞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장에 오면서 오늘 날씨야말로 정말로 따기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따기군이란 말은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하는 말이지 군부대 유치, 포사격장 유치에 따기군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왜 집회하기에 따기군이냐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 농민들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만약에 좋았더라면 집회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집회 나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침에는 비가 왔고 지금은 비가 그쳤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집회하기 좋은 따기군 날씨입니다. 혹시 어제 상주 시내 아파트에 전단지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조금 전에 아마 송대현 선생님이 보신 것 같은데 어제 아파트에 상주시청에서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는 이유에 대한 전단지를 아파트로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도 상주 시민들한테는 좀 대접을 해주네. 상주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전단지라도 돌리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 단위에는 이런 전단지 한 장 없었습니다. 유치하는 군부대가 들어온다는 저희 마을에도 지금까지도 강영석 시장은 설명이 한번 하지 않았고 주민들한테 왜 이 본강마을에 군부대가 들어와야 하는지, 군부대가 들어오면 본강마을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또 군부대가 들어온다면 본강마을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한 번도 시청이나 시장은 와보지도 않았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그런 전단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전단지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다 어이가 없었고 다 거짓말이었고 다 증명되지 않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주 빨간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가로 헬기나 포병 사격을 할 수 없다. 불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장이 그런 말을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포사격장을 하고 안 하고 또 포사격장 내용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안 넣고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고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석 시장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 군부대 유치나 포사격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이 절차와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군부대 유치와 또 포사격장이라는 엄청난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이 한 번 없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상주시는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상주시장이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이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절차와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이 절차와 과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만 알았지 혹시 300만 평이 넘는 포사격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작년부터 군부대 유치에 찬성하는 플랜카드가 온 시내에 붙었을 때만 해도 군부대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이었죠. 갑자기 공룡하기 포사격장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어물쩡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룡하기 포사격장이 오죽 심각한 문제이면 그 군부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7국군이 군부대 유치를 철회했겠습니까? 군부대와 공룡하기 포사격장은 분명히 다른 성질의 것이고
공룡하기포 사격장은 특히나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천시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공룡하기포 사격장 유치에 대한 영천시의 설명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주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상주시청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군부대가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군부대와 공룡하기포 사격장이 들어와야 상주가 발전되는 것입니까? 상주의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상주의 발전입니까?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의 미래는 어떠해야 됩니까? 정말로 온 도로에 탱크가 다니고 온 도로에 군용차가 다니고 온 술집에 식당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버글버글하고 PC방에 가면 군인들이 있고 그것이 상주의 발전입니까? 저는 상주의 미래를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상주, 이 청정 상주, 이 농업도시 상주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주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또한 중요하게 상주시장이 상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이었나요? 상주시장은 상주 시민들을 위해서 또 상주 사업가들을 위해서 상주 상인들을 위해서 상주 농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책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상주 시민들이 지금의 강영석 시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강영석 시장이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지금 군부대 유치만이 상주 지역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강영석 시장이 뻔뻔한 일이고 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주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가 한번 깊게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농민으로서 너무 어이가 없는 내용을 봤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면 상주 지역 농축산물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상주 농민들이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상주 농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주에 만약에 군부대와 공룡하기포 사격장이 들어오면 상주 농업은 끝입니다. 상주 농민은 이제 다른 지역에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군부대가 있는 포격 사격장이 있는 군사도시의 농산물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상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이, 배, 포도 모든 농산물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주를 군사도시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군사도시에서의 농민들이 과연 잘 살게 되는 것이 군부대와 포사격장 유치입니까? 저는 이런 거짓말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들 땅을 빼앗고 군부대를 세우고 농민들 땅을 빼앗고 포사격장을 만들면서 이런 거짓말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지금까지의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유치를 단독으로 혼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비롯한 소규모 또한 대규모의 시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강영석 시장은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상주시 의회에 요구합니다. 상주시 의장님이 지금 군부대 유치 대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의회와 시정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상주시 의회는, 상주시 의장은 지금의 이 강영석 시장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과연 비민주적인 건 없었는지, 과연 무리한 건 없었는지, 과연 과장은 없었는지, 과연 거짓말은 없었는지, 과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은, 농민들은, 주민들은 없는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 시의회이고 시의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장이 지금 유치 찬성 대책위원장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입니까? 상주시의회와 의장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상주시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상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히 공용하기포 사격장이 들어오는 4개 마을 대체기 주민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고 많은 어떤 투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상주 시민들의 의견도 분위기도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실로 이야기한다라면 반드시 이 유치는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